안녕하세요, 와르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야마하의 500만원대 플래그십 헤드폰을 리뷰했었죠. 그 헤드폰에 걸맞은 500만원대 플래그십 앰프도 나왔습니다. 두 개 합쳐서 1000만원이 넘는 하이엔드 시스템이죠. 제가 이 앰프를 리뷰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입출력 단자도 많은데 DSP 기능까지 있어서 검증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한 성능 평가보다는 실제 유저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안 하던 방식으로 리뷰하려다 보니까 대본만 몇 번을 새로 갈아엎었네요. EMF가 이미 리뷰가 많아서 디자인 같은 뻔한 얘기들은 생략할게요. 제 리뷰에서는 EMF를 왜 써야 되는지 위주로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EMF를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사운드 필드 기능입니다. 이런 하이엔드 헤드폰 앰프는 보통 순수한 소리를 추구해서 DSP 기능을 배제하는 편이죠. 반면에 야마하는 하이엔드 앰프이면서도 고급 음장 효과를 탑재했습니다. 하이엔드 음질에 DSP까지 내장한 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포지션이죠. 야마하가 원래 전자악기와 홈시어터도 잘 만들어서 DSP에 대한 노하우가 깊습니다. HAL7A에 탑재된 사운드 필드도 원래 야마하 홈시어터에 탑재되는 기능이고요. 야마하가 이 음장 DSP에만 무려 40년에 가까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필드는 총 6가지 옵션을 지원하고요. 각 옵션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야마하에서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DSP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야마하라서 가능한 표현이죠. 실제로 써보면 건조하게 녹음된 스튜디오 음원도 실제 콘서트홀에서 듣는 것 같은 사실감이 일품입니다. 음상을 중심으로 모으면서 주변 잔향이 넓게 퍼져서 또렷한 정의감과 넓은 공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네요. 특히 음원 자체가 드라이하게 녹음된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어쿠스틱 장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라이브 녹음이나 대중음악은 음원 자체의 잔향이 강해서 드라이한 프리셋이 더 어울리고요. 그런 음원은 잔향보다 음상을 강조하는 뮤직비디오 프리셋과 궁합이 좋습니다. 여기서 잔향이 살짝만 더 추가되는 설정이 순서대로 드라마와 시네마가 있죠. 지금부터 대표적인 프리셋인 드라마와 콘서트홀 설정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직접 들어보시면 됩니다.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사운드 필드 프리셋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중고음을 강조하고 고음을 약화시키네요. 이런 주파수 특성은 HRTF 이론에 의거해서 음상을 앞으로 모아주기 위한 튜닝입니다. 그래서 중고음이 낮은 V자 성향의 헤드폰이 사운드 필드 기능하고 특히 궁합이 좋네요. 그런 헤드폰 중에 하나가 바로 야마하 자사의 YH5000SE입니다. YH5000SE에서 약한 중고음을 보완하면서 강한 고음을 살짝 약화시켜주죠.
이렇게 두 제품이 소리 궁합이 상당히 좋아서 세트로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는 YH5000SE를 통해 나오는 사운드 필드의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이 소리를 정확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소리가 플랫한 이어폰으로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이 앰프를 써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출력입니다. 헤드폰 출력단에서 클리핑 없이 가능한 최대 출력이 무려 6.2V나 되네요. 심지어는 로우 게인 설정에서도 2.2V나 돼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능률 하이엔드 헤드폰들을 구동하기에 최적화된 앰프죠.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헤드폰들 중에서 음량 확보가 제일 힘든 게 댄클락 헤드폰들인데요. 이렇게 능률이 안 좋은 헤드폰들도 하이 게인으로 쓰면 음량 확보가 아주 여유롭네요. 물론 최대 출력을 높인 대신에 노이즈는 살짝 높은 편입니다. 0.32V로 낮은 출력에서 배경 노이즈가 2.4 마이크로볼트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헤드폰에선 전혀 문제 없지만 고감도 이어폰에서는 노이즈가 들릴 수 있습니다. 고감도 이어폰보다는 저감도 헤드폰에 최적화된 앰프인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죠. 헤드폰 단자는 세 종류로 풍부하게 지원하고요. 모든 출력단의 최대 출력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핸드 케이블로 연결해도 이 앰프의 높은 출력을 제대로 쓸 수 있죠. 세부적인 음질 측정 결과는 대부분 스펙보다도 우수할 정도로 충분히 좋습니다. 이 정도로 좋으면 세부적인 음질 평가는 무의미해서 측정 결과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모든 출력단에서 출력 임피던스도 1옴 이하라서 매칭이 까다로운 성향도 아니네요.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싱글핸드 출력에서도 크로스토크가 다른 앰프들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풀 밸런스드 회로 설계 덕분에 싱글핸드 출력에서도 좌우 채널 분리도가 상당히 좋네요. 야마 ACA L7A는 DAC 관련 세부 설정도 지원합니다. 다른 제품들에서는 흔하지 않은 설정이 DAC 록 레인지인데요. DAC의 동작 정밀도를 조절해서 지터를 줄이거나 소리 끊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에서 소리가 끊기는 문제만 없으면 이 설정을 레벨 3로 높이는 게 제일 좋네요. 입력 샘플링 레이트가 낮을 때 레벨을 높일수록 고주파 지터를 확실히 줄여주는 차이가 보입니다. DAC 필터는 대부분 잘 아시는 기능이죠. 디지털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 오디오 신호가 없는 고주파 대역을 필터링해서 노이즈를 줄이는 패턴을 정할 수 있습니다. DAC 필터 설정은 총 8가지로 풍부하게 지원하고요. 각 필터별로 고음 컷오프 특성과 시간축 특성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입력 샘플링 레이트가 낮을 때는 고음 끝자락에서 가청 주파수 안쪽으로도 영향을 미치죠. 필터 특성은 크게 페이스트 계열과 슬로우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페이스트 계열은 컷오프 주파수 부근까지 에너지가 강하고 그 이후로 가파르게 떨어지죠.
대신에 시간 축상으로 필터에 의한 울림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로우 계열은 컷오프 주파수 부근에서 에너지가 부드럽게 떨어지죠.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작점이 빨라서 낮은 샘플링에서는 가총 주파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에 임펄스 신호 앞뒤로 울림이 적어서 시간축 특성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죠. 이 제품을 써야 하는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 야마하 오리지널 필터의 숏 레이턴시를 꼽을 수 있겠네요. 주파수 컷오프는 패스트와 슬로우의 중간 정도의 특성이고요. 시간축 특성은 리니어와 미니멈의 중간 정도입니다. 필터가 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면에서 골고루 최소화하는 좋은 필터죠. 이런 필터 설계에서도 야마하의 노하우가 새삼 느껴집니다. 기기 설정 중에는 모든 DSP 설정을 끄는 퓨어 다이렉트 모드도 지원하는데요. 실제로도 다이나믹 레인지와 크로스토크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운드 필드 기능을 안 쓸 때는 DAC 관련 설정을 미리 끝낸 다음에 퓨어 다이렉트 모드로 쓰세요. 한편으로 이 제품은 DAC 내장형 프리앰프로도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입출력 단자들이 상당히 풍부하죠. 심지어는 아날로그 입력 단자까지 있습니다. 단순히 헤드폰 앰프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풍부한 구성이죠. 복잡하게 여러 기기를 쓸 필요 없이 단 한 대로 하이엔드 헤드파이 시스템 구성이 끝납니다. 이런 올인원 기기는 각 기기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음질 손실이 없는 장점이 있죠. 디지털 입력은 USB 연결해서 지원 범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입력은 가능하면 USB로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날로그 라인 출력은 앰프 전원을 켜기 전에 라인아웃과 프리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아웃에서 클리핑 없이 가능한 최대 출력은 12.3V나 돼서 아주 여유롭네요. 내부 설계는 RCA 단자가 XLR 단자의 플러스 신호 라인을 공유해서 출력이 절반이 됩니다. 이런 설계의 출력단은 두 단자를 동시에 연결하지 않는 게 좋죠. RCA 단자가 출력의 절반인 대신에 노이즈도 확실히 더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앰프가 노이즈에 민감한 경우에는 RCA 출력을 추천드릴게요. 라인 출력의 전반적인 음질 수준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출력이 여유로운 만큼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고요. 채널 크로스토크도 같은 출력일 때 오히려 RCA 싱글핸드 단자가 더 좋습니다. 풀 밸런스드 회로 설계 덕분에 싱글핸드 출력도 채널 분리도가 상당히 좋죠.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살펴볼게요. 셰시 설계는 전원부와 앰프 회로를 분리한 구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전원부는 헤드폰 앰프 치고는 과할 정도로 큰 토로이달 트랜스를 2개나 탑재했죠. 1차 미세 신호 회로와 2차 중폭부 각각의 전원을 분리해서 공급합니다. 오디오 앰프는 기본적으로 전원부만 봐도 그 앰프의 수준과 체급이 보이죠. 앰프 하우징은 전체를 두꺼운 알루미늄으로 튼튼하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앰프 체급에 비해서 발열도 적어서 오래 써도 그냥 미지근한 점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발열이 적을수록 열에 의한 회로 잡음을 억제해서 음질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앰프를 오래 소장하면서 쓸 때 내구성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들이 비싼 가격에는 이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유로운 내구성도 포함되어 있죠. 다양한 기능을 쉽게 조작하기 위해서 OLED 디스플레이도 탑재했습니다. 메뉴를 조작할 때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동작이 좀 굼뜬 점은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멀리서 리모컨으로 조작할 때는 화면을 보면서 조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헤드폰 앰프 특성상 앰프를 손이 닿는 가까이에 두고 쓰는 걸 전제로 디자인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야마하 플래그십 헤드폰 앰프에 대해 살펴봤고요. 하이엔드 앰프의 우수한 음장 효과까지 탑재한 점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포지션입니다. 사운드 필드가 자사 헤드폰과도 궁합이 좋아서 플래그십 시스템으로 구성하면 더 좋죠. 여기에 입출력 구성까지 풍부해서 하이엔드 헤드파이 시스템을 이거 하나로 그냥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기기 매칭을 고민할 필요 없이 디지털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세팅 끝이죠. 그래서 하이엔드 헤드파이 시스템 입문용으로도 추천하기 좋은 포지션이네요. 앰프로서의 체급을 보면 음질적으로는 전용료 하이엔드 헤드폰들을 구동하기에 가장 어울립니다. 넉넉한 출력과 우수한 음질을 겸비한 높은 체급의 헤드폰 앰프를 원하는 분들께 딱이죠. 야마하만의 독자적인 설계 사상들이 구석구석 녹아있어서 제품을 가지고 노는 맛도 좋습니다. 뻔한 설계의 하이엔드 제품들만 쓰면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께 하이엔드도 신선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아리즈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